스타트업은요, 비전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느냐 아니면 현실화시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스타트업의 생과 사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 비전을 인력 싸움으로만 현실화시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비전이라는 건 미래 가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경제의 불확실성에 가장 크게 매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불황이 닥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자금줄이 줄어들겠죠. 투자사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굉장히 신중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돈줄이 끊긴다는 건 생명줄이 끊긴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닥치면서 스타트업들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어떠한 사람들이 갈구하는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 보니까 투자사들에게 풀리는 돈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스타트업, 신생 스타트업들도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고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가 엄청난 불황이 닥치면서 돈줄이 끊기고 있고, 그때 성장했던 스타트업들이 수석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도태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기술성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디폴트 값일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투자 시장의 긴축 상황은 그리 좋은 현상은 절대 아니에요. 투자사들이 신중함이 올라가면서 투자 금액이 줄어든다는 건 정신적인 긴축 상황도 오게 됩니다. 투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 금액이 얼마밖에 안 되고 그게 2년밖에 쓸 수 없어. 그럼 2년 후에는 이 스타트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그 심리적 불안감이 엄청 크잖아요. 그럼 그 2년 동안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성장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크는 건데, 그 시행착오조차도 굉장히 신중해지게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 말인즉 실험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단 초기 스타트업 아니면 중량급 이하의 스타트업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팀F 사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스타트업들, 굉장히 서울권, 이 수도권 안에서는 그래도 쭉 잘 성장해 오고 있었을 것만 같았던 이 스타트업들도 자금줄이 메마르고 그러면서 이 자금 유통이 안 되면서 오는 정산 문제 때문에 망해버린 스타트업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다행스럽게도 나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투자 시장이 풀리고 있는 돈이 많아지고 있고, 내년 2025년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 훨씬 더 이 자금을 더 많이 풀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반전인 것은 그 돈들이 모든 스타트업에 균등하게 가지는 않겠죠. 극초기 스타트업에게는 할애할 돈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 2년 동안 이 경제적 악화를 경험했던 투자사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투자금을 잘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스타트업들의 눈을 돌리고 있는 게 맞아요. 예전에는 매출만 J커브만 그렸다고 하면 그래도 투자를 하는 성향이 많이 돋보였지만, 지금은 매출도 매출이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나아져야 투자를 하겠다라고 스탠스를 취하는 투자사들이 많아진 상황이에요. 초기 스타트업들은 매출을 낼 수는 있어도 당장의 수익성을 내긴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사들의 눈은 이런 극초기 스타트업들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몸집을 불려놓고 매출이 좀 더 나오고 있고 수익성이 좀 나을 기미가 보이는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제대로 성장하고 싶은데 네카라코 베당토나 그 이상의 스타트업들은 신입도 안 뽑고 경력직을 뽑는다 하더라도 뭔가 경험이 되게 풍부한 사람들을 뽑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투자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최근에 투자 유치를 받은 스타트업입니다. 이 최근이라 말하는 것은 기준을 잡자면 1년 정도를 볼 수 있겠죠. 그 스타트업은 매출도 또는 어떤 성장 지표를 인정받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 투자를 받는 것은 과거에 투자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조금 더 좋은 성장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2, 3년 전에는 분명히 투자를 받았는데 그 후로 후속 투자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스타트업은 약간 후순위로 두는 게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타트업은 어떤 주기성을 띠고 투자를 받느냐가 중요한데요. 보통은 2, 3년 동안 그 투자
투자금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고 나서 2, 3년 이후에 추가 투자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물론 자생적으로 수익성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죠. 셋째는 투자 유치 경험이 없었더라도 뭔가 굵직한 비전과 나름의 성장세가 돋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요, 그냥 팁스 같은 1, 2억 정도 되는 수준의 투자만 받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뭔가 투자사가 개입해서 받은 투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곳들은 아예 입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분명 자신들만의 비전을 확고하게 정해놓은 곳이 있을 거고, 그 비전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만의 성장세를 만들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몇십억, 몇백억짜리의 매출은 아니더라도 뭐 10만, 100만 이 정도 급의 고객 지표는 아닐 수 있더라도 그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점진적으로 키워가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은 제아의 고수들처럼 움직이고 있는 스타트업을 찾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에선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분명 그런 정보를 갖춘 플랫폼들이 있다는 것도 추후에 제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돈 냄새를 잘 맡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챗GPT나 아니면 그냥 구글링 검색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VC, 대표적인 VC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그 회사들이 어느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지표일 수 있습니다. 돈 냄새를 잘 맡는다. 이 스타트업의 미래 가치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투자사들이요, 그냥 뭐 1, 2억만 투자를 했다 라고 해서 과시할 게 아니라 1, 2억씩이나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같이 조심스러운 상황에 1, 2억도 엄청난 돈인 거거든요. 그 1, 2억을 시작점으로 해서 또 한 번 더 수적 투자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우두머리가 되는 투자사들이 더 다른 투자사들을 더 모아서 더 많은 투자 규모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쇄 창업 경험이 있는 대표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고된 그 창업의 경험을 했고 거기서 성공을 했고 그 회사를 엑시트를 한번 해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고단한 경험을 또 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는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쇄 창업 경험이 있는 대표라면 한 번쯤은 긍정적으로 입사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